인사행정에서 전반적인 원리하고 어떤 걸 보고 나서 구조를 보고 나서 지금 인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사 관리는 일단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임용하는데 여기서는 모집하고 채용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모집, 채용, 특히 채용 시험에서 시험의 효과가 시험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해줘야 되겠어? 임용했으니까 능력 발전 또는 인력 개발을 해야 되겠죠. 능력 발전에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 교육, 훈련이 있고, 교육 훈련에서는 훈련의 방법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특히 그 중에서 감수성 훈련하고 액션 러닝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우리가 금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능력 발전을 시키는데, 금평에서는 시험에 어떤 게 나옵니까? 지금 금평하고 있었고, 금평에 우리가 의, 목적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읽어보면 되지만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왔다. 그런데 금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의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유형은 자, 덮여시 평정법부터 해서 쭉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고, 이 평정할 때 뭐가 있다? 평정에 오차가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평정 오차도 주로 시험에 평정 오차로 잘 나온 게 어떤 게 있었어요? 평정 오차로 잘 나오는 게 평정의 유형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땠어? 뭐가 있었어? 자, 우리가 평정의 유형으로 시험에 잘 나왔던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쌤, 거기 쭉 보면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도표식으로 돼 있어요. 도표식 평정 척도법이 있었죠? 두 번째, 어떤 걸 없애기 위해서, 집중학 경향, 관대학 경향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 배분법, 이걸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어. 강제 배분법. 그 다음 계속해서 어떤 사건을 쭉 기록해서 평정할 수도 있겠죠. 이를테면 얼마나 지각은 몇 번 했는지, 또는 그 어떤 업무를 줬을 때 며칠 만에 그 업무를 다 했는지 이런 거 기록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서열법 있다고 그랬어. 그냥 사람끼리 비교하는 거. 그쵸? 그 다음 중요 사건을 기록해 본다고, 중요 사건을 기록해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거하고 뭐 플러스 시킨 거에서 조금 더 형태기준 평정법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랬고, 자, 오차에서는 어떤 오차가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연쇄효과 시험에 잘 나온 거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분포상에서는 집중화, 그 다음 관대 또는 엄격,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느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왔죠. 그 다음은 별로 나온 게 없잖아, 사실은. 그 다음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시험 직전 평정 직접 평정하기 가까운 때 훨씬 더 많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접효과. 사실은 보면 시험에 보면 이 네 가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방지 효과도 이 네 가지에 집중해서 방지하는 걸 보면 되겠죠. 여기는 주로 연쇄 효과는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거나 평정 요소 하나씩, 그냥 하나씩, 우리가 채점할 때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채점하듯이 평정 요소를 하나씩만 채점하면 되겠죠. 그 다음 집중화, 관대화, 엄격, 이 부분은 강제 선택, 죄송. 이때는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쵸? 규칙적인 것은 뒤에 평균을 따라서 보정하면 되지만, 총계적 오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워낙 불규칙하니까. 그 다음 근접의 오류는 뭘로 우리가 방지하면 되겠어? 중요 사건 기록법을 써서. 자, 우리 수준 시험에서는 이 정도로만 외우면 돼.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된다고. 시험에 어떤 거 나오냐? 도표식 평정법, 평정하는 거, 강제 배분법, 이거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더라. 그쵸?
그 다음 5차로는 이 하나, 둘, 이걸 묶어버립시다. 하나, 둘, 셋, 넷. 뭐 네 가지 중에서 많이 나오고. 또 하나, 굳이 더 하나 들자면 상동오차라 그래서 비싼 집단은 같이 유형화시켜서 오차를 범하더라. 이 정도로 외우면 거의 퍼펙트하게 외워지죠. 그러잖아. 그 다음 이 금평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한 문제 나왔어요. 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금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 쌤 58페이지 57페이지부터 우리나라 근무성적 평정 이렇게 돼 있어. 금평에서 여기가 우리나라 근무성적 평정이 이렇게 돼 있어. 자, 57페이지 밑에 4급 이상은 무슨 어떤 평가를 합니까? 성과 계약 평가. 4급 이하, 5급 이하에서는 어떤 평가를 합니까? 5급 이하에서는 근무성적 평가. 옛날에는 다 근무성적 평가했는데 바꿔줬죠. 그러니까 고위직들은 주로 성과계약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성과계약에서 평가의 대상, 4급 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지도관, 평가의 시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 이런 거 쭉 있죠. 사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시험에는 의외로 이런 게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핵심만 나온 것만 반복해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평가자와 확인자 성과계약의 체결, 성과계약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성과계약 등 평가 기준 이런 게 쭉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이건 너 다 알겠죠? 자, 다시요. 우리나라 근무성적은 어떻게 평가한다? 4급 이상은 뭘로 한다? 성과계약제로 한다. 그럼 이하는 5급 이하는 어떻게 한다? 금평으로 한다. 근데 4급 이상은 자, 선생님 핵심적인 것만 1년에 한 번 한다. 1회 한다. 그쵸? 12월 말에 딱 한 번만 해요. 근데 5급 어떤 거 근무성적 평가는 2회 합니다. 6월 달에 하고 몇 월 달에 12월 말에 하고. 그쵸?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겠어? 법에 다 나와 있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시험에는 이거 많이 안 나온다고. 딱 한 번 나왔다, 한 번. 아니,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행정학이다 보니까 이론적인 문제를 많이 내요. 법규적인 문제도 물론 가끔 내지만 이론적인 문제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교육훈련 우리나라 법규상으로 어떻게 하냐, 이거 한 문제도 안 나왔다니까. 교육훈련 방법으로서 아까 감수훈련, 액션 러닝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게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차나 유형 어떻게 평가 이런 걸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거기 어떻게 되는지 쭉 있고 공동된 절차까지 쭉 있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58페이지 보니까 근무성적 평가는 5급 이하 공무원이고 연 2회 정기평가, 필요시 수시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평가 대상, 평가 시기, 평가자와 확인자인데 복수평정제고 이중평정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가 평가자하고 확인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근평을 했으면 근평에 대한 어떤 근평, 자, 평가는 누가 하냐 그러면 평정자가 하겠죠. 여기는 확인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하려면,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교사에 대해서 평정자는 누구냐면 교감이야. 그러면 확인자는 누구냐면 교장이야. 다시요. 교사를 평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교감. 그럼 이 평정자에 대해서 또 확인까지 해줘야 되니까 확인자는 교장. 근데 여기서 보니까 평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 여기 과가 있으면 과장이 평가자야. 그럼 과장 위에 상급기관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뭐가 돼? 확인자가 돼, 확인자. 그렇죠? 자, 이건 다 어디, 관청마다 다 다르니까 시험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평가 내용, 그 다음, 근무 성적, 평가, 내용도 한 번만 보시기라고. 자, 공동된 평가 절차 이런 거 있는데 넘어가도 됩니다. 아까 59페이지로 넘어와서 직무성과 계약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건 누가 하겠어? 직무성과 계약제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4급 이상에서 주로 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험에는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중요한 이게 60페이지 보면 다면평가제래요. 근평을 할 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이런 근평 플러스 다면평가자. 다면평가자는 누가 평가하는 거라고 돼 있어, 거기. 지금 60페이지. 어느 개인을 평가하는 경우 직속 상사만이 평가하는 일면평가가 아니라 다수 평가자가 다양한 방향에서 평가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상사, 동료, 부하, 고객 이 사람들이 다 평가하는 것을 뭐라 그래? 다면평가라 그래. 이 다면평가는 점수에는 안 들어가고 승진 같은 점수에 안 들어가고 그냥 자료입니다. 자료. 그렇죠? 자, 선생님 봐봐. 자, 여기 5급 사무관이 있어. 과장이라고 합시다. 지방의 과장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여기 있는 상급자가 평가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과원이 평가할 수도 있어. 같은 5급이 평가할 수 있어요. 사무관이. 다른, 그쵸? 그 다음 고객도 평가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다면평가라고 그래. 다면평가. 자, 거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다면평가제 실시 연역에서 자, 다면평가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99년에 도입했다고 돼 있죠. 근데 2010년에 어떻게 돼 있어?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서 공무원 역량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에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자는 아까 같이 여러 참여자들이 있는데 보통 익명성으로 많이 평가합니다. 익명성이 있어야 돼. 부하가 상사를 나쁘게 평가하면 나중에 또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죠. 자, 공개 및 이의 신청도 있다는 거. 다면평가제도의 장점 쭉 나왔습니다. 다면평가제 장점. 그 다음 밑에 다면평가제의 단점도 나와 있죠. 읽어보면 전혀 모르는 거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봐봐. 우리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한번 근평을 우리가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4급 이상은 뭘로 평가한다? 4급이나
고위 공무원단 4급. 이 사람들은 성과 계약제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5급 이하는 금평을 한다. 근데 자,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게 다면평가도 해요. 다면평가. 근데 다면평가는 승진이랑 전혀 관련 없고 그냥 교육 훈련하는데 참고용으로만 사용한단 말이야. 다면평가는 다 해당돼서 하지만 어떻게 한다? 거의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서 유명무실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고위 공무원단은 무슨 평가도 하냐면 역량평가도 해요. 역량평가. 역량평가. 거기 그래서 역량평가제가 있죠. 쌤이 역량평가제 봐봐. 자, 그래서 도입과 평가 대상, 이 역량평가 개념 말고 밑에 도입과 평가 대상 역량에서 현행 제도에서 고위 공무원단 구성과 함께 고위 공무원으로 요구되는 역량의 사전 검증 장치로 도입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량평가를 실시합니다. 누구에게만 실시해요? 누구에게만? 그렇죠. 고위 공무원단.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시험에는 거의 이런 부분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 자, 금평 말고 어떤 것도 능력 개발의 일환이냐면 승진을 시켜주는 거, 승진제도도 능력 개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보면 승진 나와 있죠? 승진 개념. 당연히 승진하고 승급은 구분해야 되겠죠? 뒤에 구분해 줍니다. 그 다음 목적, 승진의 범위, 경력과 실적. 자, 우리가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승진이죠. 그렇죠? 그럴 때 경력, 실적 다 보는데 거기 어떤 게 보냐면, 자, 우리가 금평, 실적을 보는 금평은 80%, 경력을 보는 경력 평점은 몇 퍼센트? 62페이지 보니까 경평은 20%. 어떤 걸 압도적으로 많이 봐요? 근무평점을 압도적으로 많이 보죠? 자, 뭐 승진 쪽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봐도 크게 그것만 알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구분해 봅시다. 승진하고 승급 차이는 뭐야? 승진은 직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급에서 8급, 7급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는 거. 승급은 호봉 올라가는 호봉. 직급은 그대로입니다. 쌤 1년마다 몇 호봉, 1호봉씩 올라가죠. 이걸 승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승진, 특별 승진이 있는데 이거 다 법제도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이론적인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금평 승진.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3페이지 25번. 장차관. 3페이지 25번. 기관 책임자와 실국장, 과장 간의 업무 수행에 관련된 성과, 목표 및 지표 등의 내용을 사전에 협약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해 승진, 보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는 아까 뭘 한다고 그랬어? 4급 이상은 뭐 한다고 그랬어? 성과 계약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과 계약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 26번. 어, 26번 보니까 직무성과 계약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옳지 않는 거 한번 골라보시면, 자, 한번 해봅시다. 각 직무성과 계약제도입니다. 그럼 4급 이상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점에서 정책평가와 직무성과 계약제는 개인에게 개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부서 평가입니까? 다시 5급 이하는 금평이라고 그랬고 4급 이상은 계약이라고 그랬죠. 성과계약제라고 그랬죠. 그럼 금평이나 성과계약은 당연히 부서를 평가하겠어? 사람 개인을 평가하겠어? 네, 여기 5급 또는 8급 누구 이걸 평가하는 거잖아. 금평이란 건. 그쵸? 그러니까 여기 부서 평가가 아니라 개인 평가죠. 따라서 1번 같이 각 부처 전반의 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점에서 이건 아니죠. 개인을 평가하는 개인 평가입니다. 2번은 성과계약의 바탕을 둔 관리는 투입이 아니라 성과란 건 산출하고 똑같은 말이죠. 산출, 성과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투입에 대한 통제는 완화되고 성과가 측정이 맞죠? 3번 상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목표 관리와 유사하고 정례의 성과 평가 시스템이 산출물에 대한 평가에 취하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종 결과에 대한 고객에 미치는 최종 결과도 평가하고자 도입됐다. 그것도 맞습니다. 27번 금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금평입니다. 자, 1번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4급 이상은 성과계약제죠.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가 아니죠. 6월달, 12월달 연 2회죠. 평가 단위는 소속 장관이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사전에 협의합니다. 아까 성과 계약제도 성과에 대해서 협의하는 듯이 여기도 사전에 협의합니다. 금평할 때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한다고. 28번 직무성과 계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직무성과 계약제는 상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앞에는 맞는데 상향식은 아닙니다. MBO하고 같은 점은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차이점은 성과계약제는 위에서 내려보냅니다. 뭐세라 이렇게 성과를 내려보내는 거고, 자, MBO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틀린 부분은 하향적이 아닙니다. 아니, 상향적이 아닙니다. 하향적입니다. 직무성과계약제는 실국장 등의 5급 이하 공무원 간의 공식적 성과 5급이 아니라 4급 이상이죠. 5급 이하가 아니라. 3번 직무성과계약제는 주로 개인의 성과평가 제도로 조직 전반의 성과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성과지표와 구분된다. 아까 직무성과계약제는 주로 개인이라고 그랬죠. 자, 4번은 말 그 자체가 틀렸죠. 투입중심이라고 그랬어. 아까 결과중심이라고 그랬어. 성취 결과중심이라고 그랬죠. 자, 29번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평정 대상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 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가합니다. 중요 사건 기록본 평정 대상자라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스스로 보고하는 거 아니죠.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 대상을 비교함으로 발생하는 오류는 대비오차. 이런 게 대비오차 아니라고 그랬죠. 평정오차는, 대비오차는 뭐라고 했어? 평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을 더 높게 쳐주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 계약제가 적용하고 있다. 이것도 틀렸죠? 아, 참, 1번이죠, 1번. 자, 2번 봐봐. 다시 한 번만. 중요 사건 기록 보면 평정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무 실적을 스스로,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3번도 평정자가 평정 대상자를 다른 평정자와 비교함으로, 이것도 아니죠. 4번도 우리나라 6급 이하 공무원에는 직무성과제가 적용하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 근무성과 평가자니까. 아, 1번입니다, 1번. 평정대상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하지만 적성, 근무 태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연평,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걸 평가했는데, 쌤 58페이지 보면 기본 항목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무 실적 및 직무 수행 능력 평가하죠. 58페이지. 근데 추가 항목으로는 직무 수행 태도 평가, 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분명히 근무 수행 태도도 평가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 필요시 소속 장관이 추가 지정하지 완전히 기본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지만 1번은 그렇게 틀렸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약간 헷갈렸던 게 이겁니다. 그래서 자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평정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1번. 선생님, 거기 역량평가 39번.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순한 근무 실적을 넘어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역량평가센터를 활용한 역량평가는 도입되지 않았다. 선생님, 도입됐다고 그랬죠? 31번은 역량평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 선생님 역량은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자입니까? 고성과자입니까? 고성과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다소는 훈련된 평가자가 평가 대상자를 수행하는 역할과 행동을 관찰을 합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우리나라 6가지 역량입니다. 고위공무원단.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친 후 반드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된다. 거꾸로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합니다.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선생님 거기 보니까 뭡니까? 이건 그때 시험 봤을 때 나오는 거. 그래서 자, 역량평가, 아까 역량평가 봤던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61페이지. 자, 거기 도입과 평가 대상 역량에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량평가제에서 평가 대상 몇 가지로 한다? 6가지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 하나하나 알지 말고 그냥 6가지로 한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에 나와 있는데, 영양평가 제도는 뭐하고 난 뒤에, 교육과정 이수하고 난 뒤에 영양평가합니다. 자, 그 다음, 다면평가 한번 볼까요? 33번. 다면평가 제도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한번 거기 골라봅시다. 다수 평가자가 참여의 합의를 통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체계이며 개별 평가자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 공정성 막고 개인을 평가할 때 직속 성장에 의한 일방향적인 평가가 아닌 다수 평가자에 의한 다양한 평가에서의 평가 막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 업무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 능력보다는 인간관계에 따른 친밀도로 평가가 이루어져 상급자의 업무 추진보다는 부하의 눈치를 의식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4번 맞고, 그쵸? 3번.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 내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데. 미안해. 1번에 다수 평가자가 참여의 합의를 통해서 합니까? 각각 평가합니까? 선생님 봐봐. 아까 A를 평가할 때 상사도 평가하고 동료도 평가하고 부하도 평가하고 고객도 평가하는데 서로 합의를 보는가 각각이 평가하는가? 각각이 평가하죠. 그쵸? 그래서 거기 틀린 건 합의를 통해 이 말이 틀렸습니다. 각각 평가합니다. 각각. 34. 우리나라 다면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지금 옳지 않는 게 하나 있네. 금방 보이죠? 1번. 민원인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죠? 35번. 다면평가 제도 장점으로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거 다면평가. 어떤 걸 평가하기 힘들어. 우리가 잠재력을 평가하는 평가는 무슨 평가일까? 역량은 잠재력을 평가하겠죠. 그런데 다면평가로는 지금 나타난 걸 평가하는 거죠. 아니 고객이 민원이 어떻게 이 사람의 잠재력을 알겠어. 지금 한 것밖에 모르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근편까지 풀어봤는데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5, 6까지는 근평이 5, 6까지는 이야기했고 우리나라는 무슨 평가와 4급 이상의 성과계약자와 5급 이하의 근평으로 한다. 여기는 유리하고 여기는 이해한다. 그쵸? 자,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 그 다음 역량평가도 하는데 고유 공무원단만 역량평가를 한다. 그쵸? 그 다음 다면평가를 하는데 다면평가는 방금과 같이 장단점을 갖고 있고 그쵸? 누구도 평가한다. 고객도 평가, 민원인도 평가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쵸? 방금 말장난 같지만 각 평가자들은 합의하는 게 아니라 각각 서로 평가를 하는 거죠. 각각 서로 평가를 한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역량평가는 누가 한다? 고유 공무원단에만 한다. 그렇죠? 왜 잘 안 나오냐면요. 이거 자꾸 바꿔지죠. 규정이 자꾸 바꿔지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꼭 세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내용은 이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 승진에 관련된 문제는 거기 2문제 정도 나왔을 건데 한번 볼까요? 승진에 관련된 건
자, 6페이지. 6페이지 49번 문제. 시간이 또 됐네. 49번 문제. 한번 풀어보니까 너무 쉽게 나왔어, 이건. 49번 문제. 1번이죠? 1번. 금방 고를 수 있었고. 아까 우리가 훈련 말고 경력 개발도 있었다고 그랬죠? 자, 아까 경력 개발 50페이지로 다시 한 번만 5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 문제 딱 하나만 나왔어요, 지금까지. 경력 개발은 2017년도 경찰 간부 시험 문제 딱 하나 문제 나왔어요. 경력 개발의 원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한번 상식적으로 풀어보십시오. 50번 문제. 경력 개발 원칙 거기 있었죠. 51페이지에 50번을 풀 때 51페이지 펴놓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승진 문제도 지금까지 딱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조금 경력 개발입니다. 경력 개발. 답은 딱 보이죠? 답은 몇 번? 이것까지 풀고 쉬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경력 개발은 외부 충원을 통해. 말이 안 되죠? 내부에 있는 저 직원을 경력을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지금 임용 봤죠? 능력 봤죠? 능력 개발 봤죠? 이게 이제 사기 및 신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기 및 신분 보장. 자, 그러면 어떨 때 사기가 올라가요? 어떨 때 사기가 올라갑니까? 자, 여기까지 큰 줄기만 써봅시다. 뭐 할 때? 일단 거기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사기 및 신분 보장에서 제일 먼저 어떤 게 있습니까? 사기에 있어서 고충 처리 제한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 다음 생활의 질, 웰트는 그렇죠. 생활의 질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기에 관한 간단한 개요가 있고 여러 가지 개관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보수, 연금, 그 다음 징계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쯤 이거 물어보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보수 중요합니다. 연금 지금 중요하죠. 공무원 연금. 그런데 이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두세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보수 조금 나왔고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온 게 징계입니다. 왜 징계가 신분보장일까요? 지금 이건 사기와 관련되죠. 어느 정도 또 노후도 보장하고 그렇죠? 그런데 왜 징계가 신분보장이었어요?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이렇게 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유가 아니면 징계를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법으로 보장해놨어. 쉽게 해서 사무관이 과장님이 서기관이 자기가 꼴 보기 싫어 이 사람. 그러니까 뭐 한다 마음대로 해임해버리거나 파면을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거 여기 법에 정한 사유 말고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보장해줘.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함부로 자를 수 있어 없어? 공직에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법에 위반돼 버려요. 함부로 자르면. 법규에 딱 위반하지 않는 한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무엇에 들어갈 수 있어? 신분 보장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가 돼야만 징계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부당한 사유면 소청 심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이건 무엇에 해당된다? 신분 보장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징계하고 보수. 그래서 오늘 여기 부분만, 두 부분만 잘 알면 인사행정은 다 끝납니다. 자, 인사행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인사의 원리 구조에 인사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세 부분. 일단 임용, 채용하고 모집. 그 다음 능력 발전 시켜주는 거. 그 다음 사기 및 신분 보장.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가지.